완영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제목을 어떻게 보면 조금 자극적으로 제가 달았습니다. 전쟁 종료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후에 상황, 근본이 어떤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일부 조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보면 조금 바람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정리입니다. 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이제 금요일 우리 시장으로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까지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또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하락폭이 좀 더 컸고요. 반면 우리 증시는 지난주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잘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상승폭은 반등폭은 좀 제법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증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부분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 추세를 만들어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차트상으로는 이번 주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예정이고요. 매일 어차피 오전 오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지난주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은 지난주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왔었다 정도고요. 지난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었어야 되는 내용들 이번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보면요. 일단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워낙 이 우크라이나 문제 쪽에 많이 이 신경이 쏠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묻힌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번 FOMC에서 25bp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전까지만 해도 50bp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50bp 어려울 거라고. 일단 25bp 거의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장기전화 어떤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부분의 제재가 제재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국제유가 더욱더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이란 핵 합의 가능성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국제유가를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밑으로 좀 잡아 당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외무장관 쪽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란과 러시아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란 핵 합의가 러시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라는 쪽에 언급을 하면서 이란 핵 합의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의 변수가 일단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하나 생겼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철금속부터 시작을 해서 곡물가 거의 모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계속 뛰고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을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모습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 전쟁 관련한 부분과 연계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환율이 뛰기 시작을 했고 결국 지난주에 1,2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기업들에게 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출 가격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까지 뛰고 있다는 부분은 별로 좋은 소식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 이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 지난주 이제 이
핵발전소 관련, 원자력 발전소 관련한 곳에서 화재 관련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한번 이 철렁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우려와 함께 러시아 쪽의 제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 푸틴이 이제 한마디를 했죠. 응수하는 한마디를 했죠. 이거 선전포고다. 이 경제 제재를 해 나가는 건 결국은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선전포고와 유사하다라는 쪽에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제재를 하지 마라.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나온 얘기가 요게 이제 조금 의미심장할 수 있는 얘기죠. 인프라 제거 작전이 거의 종료되고 있다. 요렇게 표현했습니다. 푸틴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비무장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그리고 중립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현 정권 교체, 요런 정도들의 얘기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처음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전쟁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으니까 인프라 쪽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일단 지금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지금 뭐 수력 발전소까지 일단 장악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인프라 제거 작전이 거의 종료돼 간다라는 거는 일단 푸틴이 지금 중요한 건 칼을 뺐잖아요. 무라도 베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벨 무가 없는 상황, 제대로 못 베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몇 차례 드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푸틴이, 얘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푸틴이, 이 지금 군대를 빼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지금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닌가. 이거 하나, 일단 우리가 목표한 거 하나가 달성이 됐어 라는 쪽의 얘기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의원들 발언들도 대체로 지난주 0.25% 정도,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0.25%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고, 지금 뭐 3월 초중순 피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자도 지금 현재는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 거리두기 완화가 일단 나왔죠. 우리나라도 11시까지 1시간 늘리는 정도. 그러면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묻히고 있습니다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 양회가 개막됐는데 일단 성장률 5.5% 내외를 선언을 했고요. 공동부유를 일단은 약간 후퇴시키면서, 경기 지금 침체 우려를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죠. 공동부유를 약간 후퇴시키면서 부양책을 통해서 조금 더 경기를 안정화시키겠다. 10월에서 11월 사이 지금 시진핑도 3연임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이거 너무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자꾸 쪼아야 되니까, 공정성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경기 쪽에 아무래도 대기업들 이 규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다 지금 침체돼 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 지금 밀월 관계 속에서 일부를 조금 떠나야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 경제적인 부담을,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물론 국내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더 큰데 그로 인해서 일단 안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쪽으로 선언이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뭐 우리 지지난주까지 계속 부양책들 뜨문뜨문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부양책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상태는 빨리 전쟁이 종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우려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와 있는 이 금리 인상.
요 부분까지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2월 CPI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나오게 되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또 너무 이게 이 CPI가 또 너무 높게 나오는 거 분명히 안 좋다라는 거 뭐 지금은 계속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높게 나오는 상태에서 이 금리까지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상황,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제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거 때문에 뭐 또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제 쉽지 않은 헤쳐나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좀 뚫리는 길이 아니라 앞에 이제 숲길을 좀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 있는데 아마 ECB는 금리를 못 올릴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장 유럽 시장 같은 경우,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동네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아마 지난번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일단은 동결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판단에는 그렇고요. 이 러시아 제재가 지금 에너지 부분 제재를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푸틴이 이제 한마디를 했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이후에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푸틴이 제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와 유사해라고 얘기하면서 제재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전쟁을 끝내게 되면 제재도 끝내줄 수 있어. 근데 전쟁을 끝낸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향후 재건과 평화 재수립을 돕고 자주권과 영토 보존 그리고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전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재도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얘기죠. 이게 푸틴 입장에서 지금 내건 얘기가 자주권, 영토 보존, 존재할 권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지금 돈바스 지역은 그대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 크림반도하고 이쪽 지역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다 인정해 줄게는 될 수 있는데 푸틴 입장에서 지금 또 하나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때까지 벌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젤렌스키 정부의 교체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우크라이나 즉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도 돈바스 지역도 1인치도 내줄 수 없다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자주권, 영토 보전, 존재할 권리 인정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쪽, 나토 쪽은 제3자로서 중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중재는 중국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푸틴의 전용기 중에 한 대가 미국 쪽으로 향했다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뭐 지금 누가 탔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알려진 거 없습니다. 다만 푸틴 전용기 중에 한 대였다라는 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미국으로 지금 상황에서 갈 그게 아니잖아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영공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뭐 조율을 해서 움직이게 될지 이 부분은 향후에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만에 하나 만약 푸틴 전용기가 맞고 거기에 어떤 고위급 인사가 탄 상태로 미국이든 아니면 뭐 근처 어디로든 가서 문디반상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또 뭐 한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뭐 다음 주 정도
종료 가능성 얘기들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죠.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늦어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게 갈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3월 중순 FOMC 전후 한 시점 정도에는 시장이 조금씩은 이제 해볼 만한 시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시기하고 조금 맞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뭐 고주까지, 다음 주 정도까지 안에 어느 정도 정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아주 세밀한 이 행간의 이 의미를 뜯어서 보다 보면 조금 바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아직은 뭐 전쟁 종료 가능성에 대한 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거의 전쟁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로의 가능성 정도에 가까웠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점점 전쟁 종료의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 제재를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뭔가 물밑에서 작업들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조금 해보고는 있고요. 기사들 나왔던 내용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푸틴도,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출구 전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달면서 상대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러 협상이 오늘이 아니죠.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3차 협상이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2차까지는 별 내용이 없었고요. 사실 지금 우러 회담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2차 협상에서 민간인들 탈출까지는 이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간의 뉴스를 보면 지금 그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분위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러 협상 속에서는 뭔가 전쟁 종료와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협상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중국과 또는 미국과 이런 쪽에서 서로 간에 다급한 러시아와 이들 간의 썸씽하고 스페셜한 문디 반상회가 극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난주 주 후반쯤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부분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이 증시에서는 여진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점점 영향력은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갑작스럽게 뭐 진짜 여기서 더 크게 뭐 서양과 또는 미국, 나토 쪽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 붙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진에 불과할 것이고, 그 여진의 크기는 점점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난주보다 예상 이 지수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일단은 터질 게 터진 상태고 질질 지금 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피로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이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습니다만 하방 경직성 정도를 확보하는 구간, 계속 지난주 이번 주 확보하는 구간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간 조정의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는 2670에서 2820 정도까지를 일단 예상 레인지로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880에서 한 925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우크라이나와 역시 CPI입니다.
관심 섹터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은 리오프닝 섹터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시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 지난주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어서 해운 sek터 넣어놨고요. 비철금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최근 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러시아 제재에 따라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곡물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요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은 요 두 개는 리오프닝 제외한 해운과 비철금속 이쪽은요. 뭐 에너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쪽은 전쟁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급반등 또는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감수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 사람이 죽어야 가는 섹터들 그런 지금 얘들이 그런 형태가 돼 버린 상태라서 에너지 섹터 마찬가지고 그런 섹터라서 별로 제 기준에서는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리오프닝 쪽은 뭐 약간의 눌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든지 전쟁 상황 때문에 불안성 때문에 유럽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 별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여진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전쟁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만약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오프닝은 뭐 언제든지 다시 활짝 날개를 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부분은요. 거리두기가 계속 확장된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그리고 요번 그러니까 3월 초중순 정도 선에서 이 확진자 피크가 나올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피크를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까지 같이 동반되는 이런 상황들 나오게 되면 조금 괜찮은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어려운 구간이고요. 예상하기가 힘든 구간이고 아마 주식 지금 하시는 분들 뭐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아직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3월 한 중순 정도를 전후한 시점쯤부터는 조금 해볼 만한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장만 있는 건 아니라 이제 조금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장들이 조금은 안정적인 시장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속에서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